서문은 한자도 빠짐없이 찬찬히 읽어 나갔다. 먼저 서찰의 입수 경위가 나왔다. 한양의 주막에서 서현창과 의명공주가 만난다. 이 자리에서 의명공주가 황해도로 간다는 말을 들은 서현창은 황해 병사에게 서찰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의명공주가 이를 승낙하고 서찰을 받아 품속에 넣는다. 황해병영에 도착한 의명공주가 황해 병사 양선교에게 서현창의 서찰을 전해준다. 이때 마침 공무로 황해병영에 와있던 사헌부 감찰 공손무가 나타나 서찰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발고가 들어와 검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명공주와 양선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손무가 서찰을 읽는다. 주상의 폭정으로 백성이 도탄에 빠진 지금이 모반에 대의명분이 있다. 황해 병영의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으로 진군하면 궁 안에서 내응하여 궁궐을 접수하고 무능한 주상을 폐위하고 새로운 주상을 옹립하여 국본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이 서찰은 곧바로 대사헌 시문에게 전해지고 대사헌의 고변으로 서현창, 양선교는 국문장에 선다. 의명공주가 국문장에서 서찰을 받아 그대로 전해주었음을 증언하고 또한 서찰을 양선교에게 전해주는 현장에서 공손무가 서찰을 압수하여 그 자리에서 확인한 바 모반의 내용이 적혀 있었음이 사실임도 증언한다. 서현창과 양선교는 모반을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모반의 내용이 담긴 서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영모에 관련된 주모자들은 사사되거나 처형되고 이에 관여한 죄인들은 유배되거나 삭탈관직을 당한다. 서무는 구간을 다 읽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서무가 알고 있는 부치는 주상전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분이었다. 그 당시는 선정으로 백성의 삶은 평화롭고 편안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폭정을 명분으로 모반을 꾀할 부친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단 하나 억울한 누명이었다. 의명공주가 부친의 서찰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아니 누명을 씌운 자와 통모하여 바꿔치기 했음이 틀림없었다. 일단 의명공주를 만나 추궁하는 일이 먼저라고 결심했다. 서무는 호롱불을 끄고 조용히 의금부를 빠져나왔다. 운종가에서 창경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궁의 구조와 전각 배치 그리고 회랑의 위치는 숙부가 그려준 지도를 보고 숙지하고 있었다. 의명공주의 처소는 요화당이라고 했다. 서무는 궁궐의 동쪽 담을 넘어 전각 지붕을 타고 얼마간 가자 지도에서 본 요화당이 눈에 들어왔다. 요화당 담을 밟고 소리 없이 안뜰에 내렸다. 계단을 올라 대청으로 들어갔다. 대청의 양쪽에 있는 방 중에서 서무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방 앞에 섰다. 서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부친을 사지로 내몬 공주라 하나 공주이기 전에 한 여자였다. 여자의 방을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최소한의 예를 갖춰야 했다. 서무는 방문 고리를 잡고 조용히 흔들었다.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다시 한번 흔들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살짝 당겼다. 잠기지 않았는지 문이 스르륵 열렸다. 서무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의 목을 향해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다. 서무가 반사적으로 장력을 실어 칼날을 밀어내고 옆을 보았다.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불렀다. 사저, 사제. 서무는 놀랐다. 눈앞에 있는 공주는 이혜진이었다. 그동안의 정황을 봐서 왕족임을 짐작하고는 있었으나 공주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저가 바로 의명공주였소? 그래요.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요? 이때 밖에서 나인의 말이 들려왔다. 마마, 무슨 소리가 났는데 괜찮으십니까? 이혜진은 방문을 재빨리 닫고 대답했다. 괜찮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으니 물러가거라. 마마, 알았습니다. 물러가옵니다. 이혜진은 서무에게 말했다. 여기 앉아요. 편히 앉을 수가 없구려. 사저, 아니 의명공주마마. 왜 그래요?
가만, 그러고 보니 요화당의 의명공주를 일부러 찾아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예진이 아닌 의명공주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소. 의금부 문서고에서 오는 길이요. 의금부 문서고? 거긴 왜요? 전 병조판서 서현창 대감의 구간을 보러 갔었소. 전 병조판서 서현창 대감의 구간이라 했나요? 되물으며 이예진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행방불명된 서판서의 아들이 살아있음에 한없이 기뻤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제가 바로 그였다니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서무는 냉담하게 입을 열었다. 의명공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서판서는 나의 부친이시오. 내가 한양으로 온 것은 부친을 역모죄로 모함한 자들을 단죄하고 부친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자 함이었소.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소. 의금부 구간에 의하면 부친으로부터 서찰을 받은 의명공주가 황해 병사에게 전해줄 때 사헌부 감찰 공손무에 의해 서찰의 내용에 모반에 글이 적혀 있음이 드러났고, 이 서찰은 곧 대사헌에게 전해져 그의 고변으로 역모와 모반의 죄로 국문을 받았다고 했소. 또한 국문장에서 서찰은 받은 그대로 전했고 황해 병영에서 서찰에 모반의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의명공주의 증언이 있었소. 여기까지 말하고 서무는 이예진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예진이 서무의 그러한 시선을 느끼며 말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공주, 부친은 상황 전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분이셨소. 절대로 모반을 도모할 분이 아니란 말이오. 이 말인즉슨 공주가 부친에게 누명을 씌운 주모자와 통모하여 서찰을 바꿔치기 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오. 서찰을 전해주는 자리에 공교롭게도 공손무가 나타난 것도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탓이오. 공주,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부친과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이오? 사제, 오해예요. 구간의 내용이 명백한데 오해라니요. 내 한때 공주를 아니 이예진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했소. 당장 부친의 원수를 갚고 싶으나 그동안의 정이 있어 차마 손을 쓸 수 없구려. 이만 물러가겠소. 그러나 다시 내 눈에 띄는 날 내 칼에는 눈이 없음을 명심하시오. 사제, 왜 내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혼자 결론을 내리나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서판서 대감의 사건에는 해야 할 너무 많은 사연이 숨어 있어요. 그만하시오, 공주. 모든 것이 변명일 뿐이오. 오늘부로 우린 동문 사저사제의 인연도 끝이오. 오직 철천지원수가 있을 뿐이오. 가겠소. 서무는 이예진의 말을 더는 들으려 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감과 동시 하늘 높이 날아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라진 서무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예진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멍한 모습으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진상이 밝혀질 터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오직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이예진은 혼잣말을 했다. 아유, 하필 이런 날에 서로에 대해 알게 될게 뭐람. 서무는 박치문이 황해 병사를 제수받고 곧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북촌 박치문의 집을 방문했다. 숙부님, 감축드립니다. 전하께 없어 숙부님을 버리시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런가 보구나.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래, 너는 그동안 잘 지냈느냐? 많은 것을 겪고 배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숙부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더냐? 아는 대로 답해주마. 며칠 전 의금부 문서고에서 부친의 구간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보관이 있다더니 보고야 말았구나.
그래, 궁금한 점이 무엇이야? 부친의 영모를 입증할 증거는 오직 하나, 부친의 서찰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게 얘기해 준 적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랬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친의 서찰을 황해 병사에게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공주가 서찰을 받아 전해준 것이니 누구라도 그 서찰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공주가 증언도 했고요. 따라서 공주가 서찰을 바꿔치기 하여 부친을 영모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치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공주라면 이 나라의 한 분뿐이시다. 바로 의명공주마마시지. 아무래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형님과 의명공주마마는 아주 각별하셨다. 나이 차이가 25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셨다. 공주마마는 형님의 고결한 인품에 끌리셨고 형님은 공주마마의 활달하고도 꾸밈없는 성격을 좋아했지. 더구나 공주마마는 강호무림의 그 어떤 고수도 쉽게 이길 수 없는 뛰어난 무공을 지니셨지. 형님과 공주마마의 첫 만남은 이러했다. 어느 날 공주마마는 아무도 몰래 월담하여 궁을 나오셨다. 주막에서 병조의 소가문인 훈련원 군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주막이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주마마는 훈련원 군사들을 밖으로 유인하여 모두 굴복시키셨다. 이때 퇴골하던 형님이 이를 목격하였고 자초지종을 들은 형님은 훈련원 군사들을 호되게 나무라곤 공주마마에게 사과했다. 물론 그때는 공주마마라는 것을 몰랐었다. 이 자리에서 형님은 공주마마의 언변과 행동에 호감을 갖게 되고 가지고 있는 공주마마가 지니고 있는 사인검과 그 사인검에 상감된 의명이라는 글자를 보고 공주마마라는 것을 알았다.